네, 먼저 오늘 교육할 내용은 이번에 새로 이제 출시된 VK2200과 VK1200 제품인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VK2100과 VK1100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기본적인 디테일한 그런 기본적인 디테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스펙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인 VK2100 및 1100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만 이제 찝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전면 LCD 패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VK2200과 VK1200은 전면부의 LCD 패널을 통해 장비의 IP 주소, 맥 주소, 펌웨어 버전 및 장비 연결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 박스의 ID 설정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좀 큰 화면으로 좀 이 사진을 좀 넣어 봤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IP 주소, 그러니까 VK2200 혹은 1200 컨트롤 박스의 IP 주소, 맥 주소, 그리고 연결된 뭐 확장 박스 그런 장비의 뭐 상태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박스 자신의 아이디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VK2100이나 1100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버튼 스위치를 일일이 이제 수동으로 돌려줬어야 됐는데 이제 VK2200과 1200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전면 패널 버튼으로 아이디를 손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참 많이 좋아졌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참고로 요 IP 주소랑 맥 주소랑 연결 상태는 따로 이 패널에서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패널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건 오직 컨트롤 박스의 아이디만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확장된 인터페이스. 네, 혹시 교육 중간에 이제 접속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제 성함하고 소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교육 진행하도록 할게요. 확장된 인터페이스란 무엇이냐? 네, VK2200과 1200은 기존의 VK2100 및 1100과 비교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숫자가 확연하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비교표는 VK2200과 2100을 비교한 표인데요. 시리얼 인터페이스, 그리고 IR 시리얼 포트, 릴레이 포트, 디지털 인풋 아웃풋 포트, 이더넷 포트 모두 비교해 봤을 때 2100보다 2200이 연결할 수 있는 단자 수가 확연히 늘어났죠. 시리얼 단자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에서 8개로, 디지털 인풋 아웃풋도 4개에서 8개로, 그리고 IR 시리얼, 릴레이 모두 4개에서 8개로 늘어나서 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더넷 포트 또한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뷰어 숫자하고 이더넷으로 연동할 수 있는 장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뷰어를 16개만 이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32개까지 쓸 수가 있고, 연동할 수 있는 이더넷 장치도 예전에 25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더넷 IP로 이제 매트릭스를 예를 들어 25대까지만 연동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64개까지 장치를 추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치 후면, 장치 외관의 후면을 보시면 이게 터미널 블럭으로 연결 단자가 다 바뀌었죠. 사실 뭐 예전에는 시리얼 포트 같은 경우에는 DB9 포트로 다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모두 다 터미널 블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터미널 블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뭐 연결하시거나 할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친절하게도 여기 시리얼 핀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그림을 참고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 아마 다 눈치채셨겠지만 컨트롤 랜과 랜 이렇게 이더넷 포트가 RJ45 단자가 2개 생긴 것을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중에 이제 접속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속과 성함 꼭 채팅창에 좀 적어 주시고요. 네, 마이크 뭐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VK2200이나 1200을 기존의 VK2100 및 1100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려면 그냥 컨트롤 N이라고 써져 있는 RJ45 포트에 뭐 네트워크 스위치 연결하시고 제어할 뭐 매트릭스나 카메라 등의 장비 연결하고 VK10108US나 뭐 VK330 같은 그런 제어하는 뷰어 장치들 있죠. 그런 것들 다 한 번에 그냥 컨트롤 N에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고객 요구나 그런 설치 환경에 따라서 그 인터넷 망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될 때는 이제 랜 포트를 추가로 더 쓰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랜 포트와 컨트롤 랜 포트는 서로 다른 IP 대역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 랜의 기본 IP가 192.168.0.60이거든요. 랜 포트는 192.168.1.60입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한 IP 대역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다른 IP 대역으로 설정해 줘야 된다는 점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름이 다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 랜 포트에 DHCP 서버 기능을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컨트롤 랜 포트에 이제 오버 IP 장비를 많이 다수로 연결하다 보면 일일이 이제 IP가 충돌나지 않게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컨트롤 랜 포트에는 이 DHCP 서버 기능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오버 IP 장비들의 IP가 다 DHCP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VK2200, VK1200에서 지정된 이 IP 범위 내에서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IP 장비를 일일이 IP를 이제 수정을 해주고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VK2200, 1200 웹 GUI에서 DHCP 서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아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는 이 노트북을 VK1200의 컨트롤 랜 포트에 연결해 놨고요. 컨트롤 랜 포트의 기본 IP인 192.168.0.60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웹 GUI에 로그인을 해볼게요. 디폴트 패스워드인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근데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처음 접속하면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나오죠. 이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꾸실 때 8자리 이상은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 2, 3, 4, 5, 6, 7, 8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바뀐 비밀번호로 접속을 해서 우측 상단에 요 톱니바퀴 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요 네트워크 탭을 누르시면 이 컨트롤 랜과 랜이 나오죠. 네, 컨트롤 랜에 보시면 여기 DHCP가 꺼져 있어요. 이거를 DHCP 서버 이네이블로 바꿔주시고, 내가 이 연결된 오버 IP 장비들에게 어떤 범위 내에 그 IP를 할당해 줄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매트릭스 장비가 한 30대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192.168.0.90에서 192.168.0.130 사이의 IP를 이제 할당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예,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컨트롤 랜에 연결된 IP 장비들이 이 192.168.0.90에서 130 미리 설정해 놓은 범위 내의 IP를 자동으로 할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그 장비에 접속해서 IP 바꾸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간단해지고 쉬워졌죠. 사용자의 편의를 이렇게 생각하는 제품, 기업, 에이템 말고 또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육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2200이라는 VK1200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제품에서 훨씬 더 이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빨라지고 더 이제 용량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저희 에이텐 코리아 데모룸에 VK 2200을 설치했을 때와 2100을 설치했을 때 데모룸 불을 켜는 버튼을 누르면 얼마나 빨리 켜지는지 이거를 비교를 한 건데요. 지금 영상 바로 재생할 테니까 놓치지 말고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영상 시작합니다. 네, 불 켜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2200 벌써 다 켜졌어요. 2200 아직 켜지고 있죠. 2100 예, 이제 다 켜졌습니다. 보시면 2200이 순식간에 다 켜졌는데 2100은 이 영상 기준으로는 약 한 3초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불이 다 켜지는데 이렇게 VK 2200과 VK 1200은 VK 2100이랑 1100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VK 2200과 VK 1200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발생했던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조금 중간에 접속하신 분들은 다 채팅창에 소속과 성함 한 번씩만 더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뭐 채팅이 뭐 안 된다, 뭐 키보드가 고장나서 채팅을 입력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그 뭐 담당 영업사원이나 어떻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출석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네, 최근에 자바가 이제 291 버전이 최근은 아니고 사실 이미 한 3달 정도 됐긴 했는데 자바 291 버전이 이제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291 버전을 설치하고 나서 CCKM과 그 KE 연장기 간의 연결이 끊어졌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 업데이트된 자바 291 버전에서는 이제 저희 CCKM과 오버IP 장비가 연동하는 데 필요한 TLS 버전 1과 버전 1.1을 비활성화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저희 쪽에서도 TLS 버전 1.1을 지원하도록 펌웨어를 수정할 예정인데 이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빠르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바 버전을 291 버전보다 낮은 버전으로 뭐 271이나 261 버전으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US3342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PC 1번과 PC 2번의 키보드 매핑 설정을 다르게 설정을 한 경우에 이제 1번 PC에서 예를 들어 2번 PC로 바운드리스 스위칭하면 2번 PC의 키매핑이 아니라 1번 PC의 키매핑이 2번 PC로 따라온다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3342가 이제 PC를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바운드리스 스위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이 마우스에 대한 그 설정에 대한 이런 포커싱이 1번 PC에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격 포트 선택키 이 똑딱이 버튼으로 포트를 전환하셔야 바뀐 PC에 그 키보드 매핑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US3342인데 USB PD 어댑터를 US3342에 연결을 했을 때 이제 포트 1번에 연결한 맥북 에어가 충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1번 포트에 연결된 노트북에서 뭐 키보드 마우스 등이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PD 어댑터의 경우 저희 US3342 장비가 지원하지 않는 규격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충전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US3342에 연결된 장비들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어댑터를 써야 되냐 이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USB-A랑 USB-C 단자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충전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제 일부 그 어댑터 모델에 따라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USB-C만 있는 PD 어댑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도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VK2200과 VK1200의 한글 페이지는 아직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영문 버전으로는 아직 지금은 뭐 보실 수 있는데 한글 버전도 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내용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에이텐 코리아 기술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